예, 안녕하십니까. 참조표준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술표준원의 전종윤입니다. 오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가참조표준의 어떤 체계가 있고 어떠한 제도하에서 저희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냐에 대한 사항입니다. 오늘 제가 이후로도 오늘 참조표준센터와 여러 기관에서 더 상세한 예시와 제도에 대해서 더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데이터에 관련돼서 관심이 있으셔서 여기 오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데이터에 대해서 굉장히 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데이터 업계에서 주로 논의하고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이런 불량 데이터에 대한 비용이 너무나 크다. 그 다음에 IBM에서도 이러한 저품질 데이터로 인해서 소모되는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3조 달러나 이른다. 그래서 그 이외에 또 그다음 측정에 관련돼서도 콜레스테롤 같은 측정에 한 10% 정도의 오차가 난다면 약 13%의 환자가 치료받지 못하고 20%의 정상이 나게 과하게 이제 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천연가스의 측정에 대해서 1% 오차도 수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난다. 이런 예시들이 들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다 하더라도 잘못된 정보와 저품질의 정보가 들어갔을 때는 그 결과도 높지 않고 저품질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사항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참조 표준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면 저희 국가표준기본법에서는 국가 표준에 대해서 한 4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 규정은 차치하고 나서 성문 표준, 측정 표준, 참조 표준으로 이게 구분을 짓는데요. 성문 표준은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말한 KS라든지 국제 표준이라든지 이렇게 문서화된 걸 우리가 성문 표준이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측정 표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측정에 대한 기기, 방법, 표준 물질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대해서 통합해서 측정 표준이라고 하고, 오늘 저희가 얘기하고자 하는 참조 표준은 고품질의 데이터로 이렇게 좀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조 표준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나 효과는 너무나 좀 자명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공산품의 품질 향상이나 원가 절감, 그다음에 연구실에서는 불필요한 어떤 중복 실험이라든지 그런 것들 좀 낮추고, 우리 정부에서는 이러한 참조 표준을 우리의 어떤 기술 안보 차원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아니면 신기술이나 신서비스 창출에 당연히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단한 예시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게 참조 20세 이상 남녀의 체질량 지수인데요. 체질량 지수는 보통 우리가 비만 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국가건강보험공단 데이터 센터에서 만든 건데, 이게 체질량뿐만 아니라 여러 허리 두께라든지 허리 둘레라든지 중성 지방에 관련된 어떤 내용도 있는 참조 표준인데요. 예를 들어 이게 지금 보시면은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모아지는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쓸모 있는 데이터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약 100만 명 이상의 성인 남녀 대상으로 해서 지역별, 성별, 형태로 해서 이러한 데이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은 굉장히 많은 곳에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어떤 기준치에 대한 것도 활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바이오나 아니면 헬스 산업에서도 연관돼서 많이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조 표준 두 번째 예시인데요. 요거는 이제 카이스트 고속 물성 데이터 센터에서 만든 건데요. 저희가 자주 활용하는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동차 강판에 대해서 예를 들어 충돌 시험을 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물성 값들에 대해서 잘 정리해 놓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에서는 약 한 1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참조 표준을 생산해 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 이제 신차 개발 시에 약 충돌 시험 한 200번 정도 한다고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이 데이터를 활용하면은 약 한 470억 정도의 절감 예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천만 원에 충돌 시험에서 수십만 원으로 낮출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나 여러 가지 이제 핵 관련된 연구원이라든지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는 게 여기서 이제 데이터에 관련된 홈페이지, 그러니까 사이트를 만들어서 구독료 형태로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화를 한 좋은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조 표준 관련해서는 뭐 법체계는 이렇습니다. 뭐 저희가 헌법에 따라서 국가는 국가 표준제도를 확립한다는 근간 아래 국가표준 기본법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그 이하의 시행령이나 요령이나 세칙에 따라서 저희가 참조 표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는 이제 육성 정책이라든지 정부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걸 하고 있고요. 그 아래 이제 참조 표준 센터가 중요한 업무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어떤 지정이라든지 관리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 각 데이터 센터들은 분야별로 데이터의 수집이나 생산, 평가, 그다음에 어떤 데이터를 생산할 때 만들어지는 어떤 세부 평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사업화 뭐 이런 식으로 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조 표준에 대한 어떤 운영 요령이 어떻게 보면 세부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참조 표준 분류는 수학 물리 쪽에 화학에서 18개 분야로 되어 있고요. 어떤 기술 평가 기준에서가 아마 다른 데이터 사업과 차별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측정 방법이나 절차, 그다음에 불확도, 측정 소급성 이런 어떤 기술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평가하고 조정하기 때문에 참조 표준은 고품질의 데이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도별로 이렇게 쭉 좀 봤는데 참조 표준이 한 5만 9천여 건의 어떤 그 데이터 셋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위의 보건, 의료, 화학 쪽에 조금 많이 좀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른 여러 새로운 신생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서도 데이터 센터가 좀 많이 좀 활동을 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고품질의 데이터가 생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성과를 여러 가지 여러분께도 그 활용 성과 사례도 이렇게 많이 나눠드리고 했는데요. 성과를 어떻게 보면 세 가지 측면으로 봅니다. 어떤 기술 개발이나 공정 개선할 때 어떤 참조 표준을 활용한 사례,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해서 가공해서 서비스하는 사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품화하고 사업화하는 사례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 그 활용 가치가 높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여러분의 소속된 기관에서의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이제 사업화를 할 것인가, 이거 뭐 를 좀 고민을 해서 같이 좀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국가 참조 표준 개발 보급 사업은 저희가 R&D 사업으로 예산을 좀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 기준으로 해서 한 75억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큰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또 증액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조 표준 개발 쪽에서는 우리 표가원 쪽에서 전담해서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 참조 표준 활용 정책은 우리 표준협회에서 하고 계시고, 참조 표준 활용 과제는 이제 데이터 센터와 그 참조 표준을 활용해서 일반 기업들이 참조 표준을 활용한 제품 개발을 하는 과제로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많은 예시들이나 이런 참조 표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오늘 오후에도 좀 워크숍이 있고 또 5층에 홍보 부스도 있으니까 좀 관심 많이 가지시고 한번 상담도 받아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